그냥 검찰은 나쁜 놈이니까 어마어마한 과대한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까지 했던 그런 놈이니까 있는 사건을 덮기나 하고 그다음에 그 별로 없는 사건을 그냥 먼지 떨듯이 이렇게 막 표적 수사해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괴롭히는 나쁜 조직이 검찰이었으니까 그 대표적인 당사자가 나다 나. 그래가지고 내가 재판을 4개인가 5개인가 지금 받고 있었는데 내가 얼마나 쫄았는지 아느냐? 그러니까 검찰 권한 이렇게 그 하는 게 그게 그냥 뭐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사실은 변호사를 했었으니까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이 문제가 있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그로 인한 비대화가 우려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잘해볼 거야. 그다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표적인 공익의 대표자이고 인권의 수호자니까 검찰도 역할을 잘해봐라.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했다라고 제가 어젠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논리로 이 그 뭐야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그냥 그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공포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논리가 앞뒤가 안 맞는 논리이고 더군다나 변호사 출신으로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은 변호사할 때 저처럼 뭐 금융 뭐 이렇게 예금보험공사 뭐 삼성화재 이런 데 있으면서 금융이나 이런 쪽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그쪽 사건을 많이 했던 변호사님이 아니고 어떤 변호사입니까? 이재명 변호사는요. 거의 형사 전문 변호사예요. 제가 알기에 이재명 변호사가 민사 사건 뭐 아주 중요한 큰 건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뭐 이런 사건 뭐 어떤 무슨 마피아 사건 해가지고 형사 사건 많이 했다는 이야기는 제가 많이 들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형사에 관해서는 다른 민사보다도 형사에 더 밝은 변호사가 이재명 변호사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재명 변호사가 대통령 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재명 변호사가 그 옛날에 변호사 활동할 때 그럼 맨날 봤었을 그 형사소송법이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이 정도 논리 가지고 거부권 행사를 안 하겠다라고 한다? 이거는 제가 납득이 되지가 않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법연수원 동기가 지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제가 이것도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법원에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다른 위원들하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취중 진담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하고 어디에 본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어디에 진심이 담겨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막 분칠하고 막 이러는 거고 그냥 뭐 술 마시거나 아니면 밥 먹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들하고 이렇게 뭐 낄낄대고 놀면서 그때 나오는 이야기가 본심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냉정하게 법률가로서 하나하나 작동되는 상황들을 보면 왜냐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본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야 이대로 되면 어떡하나 제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봤더니 이제 통과가 됐죠. 뭐 몇 다시 몇 조 막 이러는데 제가 얼핏 보기만 하더라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앞뒤가 안 맞아 보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이게 기본법이거든요. 하나의 기본법이라고요. 그런 기본법이 개정이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법이나 관련된 하부 법령들이 어떻게 되냐면 수없이 다 개정이 돼야 되는데 고쳐져야 될 법만 200개라고 그랬어요. 190 몇 개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생각나는 것만 190 몇 개지 생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치면요. 제가 봤을 때 200개가 아니라 300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상황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진짜로 우려하는 사람은 누구냐? 박찬훈 교수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박찬훈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법도 법이지만 실질적으로 시스템이 가동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법보다 하부 규정이거든요. 뭐가 있습니까?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내부 규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예컨대 제가 그 예금보험공사 있을 때 뭐 가지고 그 일을 했습니까? 예금보험공사예요. 예보가 공사기 때문에 내부 규정집이 이만큼 있습니다. 이만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보에 변호사랍시고 딱 들어갔더니 어떤 팀장님이 저를 톡톡톡 치면서 잠깐만 와보래. 그러면서 당신 오고 혹시 이거 아니에?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변호사씩이나 돼가지고 이것도 모르냐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내가 배웠어야지. 내가 뭐 고시 공부할 때 법대 다니고 고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법연수원 다닐 때 내가 무슨 예금보험공사 규정을 갖다가 내가 배웁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그 양반은 변호사씩이나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저를 갖다가 갈구던데 왜냐하면 저보다 나이가 그때 한 열 몇 살 더 위였으니까.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요 법대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변호사랍시고 들어왔는데 그 규정도 모른다. 그런데 그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은요 변호사가 아니고 일반 직원들도 자기 담당 분야의 규정은 숙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공소청이 생겨요. 그다음에 중수청이 생깁니다. 그러면 공소청 직원과 중수청 직원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냐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갖다 다시 다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컨대 지금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사법시험을 합격했거나 바시험을 합격했을 거예요. 사법시험이든 바시험이든 다 형사소송법 공부를 많이 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공부 다시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게 완전히 바뀌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소청의 내부 규정들 쫙 만들어질 거고요. 중수청의 내부 규정들 쫙 만들어질 거예요. 그것들을 다 그냥 숙지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걱정되는 거예요. 지금 법이 이 모양인데 법이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런데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법을 기초로 해가지고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 것이며 시행 규칙은 어떻게 만들 것이며 안 봐도 비디오인데 공소청 내부 규정과 중수청 내부 규정은요. 뭘 본따겠습니까? 검찰청의 내부 규정들을 다 따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검찰청 법은 폐지가 됐고 형사소송법은 개정됐어요. 옛날 검찰청의 그 규정을 그대로 갖다 썼다가 웃긴 일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하나하나 작동되는 상황들을 보면 그러니까 내가 냉철하게 법률가로서 이제 법이 이렇게 되고 규정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될까?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너무 걱정된다 그랬어요. 그냥 걱정된다가 아니에요. 너무 걱정된다도 아니에요. 진짜 너무 걱정된다 그랬어요. 왜 걱정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뒷감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다는 이야기입니까? 잠이 안 온대요.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된다? 건강이 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쫙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국회의원을 5번이나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재선 의원이거든요. 하지만 국회의원 몇 년 했었습니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밖에 안 했어요. 3년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 다음에 되자마자 당대표가 됐으니까 초선 의원들처럼 꼼꼼하게 법 만드는 거 이런 것들 신경 썼겠습니까? 신경 안 썼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든 난 살아남아야 된다. 무도한 그 윤석열 정권의 검찰의 칼날로부터 내가 살아나야 된다. 이재명 대표한테 검찰의 칼날이 여기까지 왔었잖아요. 여기까지. 그다음에 심지어 찔리기까지 했었다고요. 찔렸다고 한 게 뭡니까? 기소가 돼가지고 구속영장도 청구가 되고 그런 걸 갖다 다 겪었던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일이 뭐 법안 뭐 이렇게 보고하는 그럴 시간이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과는 달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5선 의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4년하고 4선하고 2년을 더한 게 되니까 몇 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국회의원만 18년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18년 하는 국회의원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법을 고치려고 노력하고 제정하고 개정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조문 하나 바꾸는데도 엄청나게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런데 법을 갖다가 확 바꾸는 거야. 그런데 그 법이 저기 무슨 뭐 예금자 보호법이니 무슨 법이니 그런 저 밑에 있는 그런 특별법이 아니라 법 중에 법 사법시험 과목에 들어가 있고 바시험 과목에 들어있고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나라 수사가 이렇게도 됐다가 저렇게도 됐다가 그렇게 휘청휘청하는 대표적으로요.
저희가 공부했을 때 형사소송법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 조서는 그 자체로 증거 능력이 있었어요. 원칙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법이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가지고 검사가 작성한 형사 그 피의자 신문 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수사기간, 재판기간이 이만큼 늘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 같으면요. 검사 작성 피신조서가 딱 있으면 그러면은 이게 다 그냥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니까 뭐 재판할 때 별로 할 게 없었어요. 그냥 탁탁탁 해가지고 판사도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6개월 내에 1심 재판 끝내라. 6개월이 어떤 6개월? 구속된 사건은요. 6개월 내에 끝났었단 말이에요.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끝났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 조서가 증거 능력이 없어지는데 언제 증거 능력이 없어지냐면 피고인이 내가 예컨대 검사실 앞에 가가지고 어이 정혁진이 너 그 맘모스빵 훔쳐먹었지. 그래서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법정에 딱 나가가지고 제가 구속됐어요. 맘모스빵 훔쳐먹어가지고. 그런데 판사님이 검사가 검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했었죠. 네. 그런데 거기에 맘모스빵 훔쳐먹은 걸로 나와 있네. 그때 그 피의자 신문조서 제가 부인하겠습니다라고 하면요. 판사가 검사가 물어봤던 걸 다시 다 물어봐야 되거든요. 다시 다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법원에서의 그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 조서만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니까.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요, 6개월 내에 구속사건도 끝나지를 않아요. 요 한 조항만 가지고도 지금 우리나라 형사 절차가 휘청휘청하게 바뀌는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체 시스템 자체를 확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탄을 했어요. 왜 개탄을 했냐면은 조문 하나 바꾸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었는데 그렇게 법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데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기본법의 틀을 바꾸는데 소위를 몇 번만 하고 이렇게 바꾸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가 문제다. 요즘 너무 걱정된다. 진짜 우리 사법체계가 어떻게 돼가는 건지 앞으로가 문제고 너무너무 걱정돼서 내가 잠도 안 온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걱정된다. 앞으로가 문제다. 우리나라 사법체계 어떻게 되냐. 그런 이야기를 뭐 돌직구쇼, 뉴스탑 10, 뭐 시사쇼, 시사팩트 오늘 이런 데 나가서 저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그 이야기를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일국의 법무부 장관 정성호가 했던 이야기인데 그런데 저는 진짜 오늘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어제까지만 말씀드린다고 이야기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말이 되나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저는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질문을 받고 누가 제일 황당했겠습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황당했을 거예요. 그다음에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은요. 제가 설마 변호사 출신인데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이 이야기가 오늘 방송에 계속 탔었어요. 아침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점심 방송 때도 계속 이 이야기 나오고 아마 저녁 방송 때도 이 이야기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거를 이게 행안부하고 법무부 업무보고 시간이었나 뭐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냥 이렇게 글로 제가 여기 신문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읽은 거거든요. 이렇게 글로 읽는 거하고 목소리를 직접 듣고 화면을 보는 거하고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보고 또 봤는데 확실한 거는 1번 이재명 대통령은요.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봤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 표정과 목소리와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진짜로 이재명 대통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본인이 안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워 담으려고 뭐 여당 여권 패널이나 아니면 뭐 청와대에서 뭐 의견이 나왔나 뭐라고 나왔나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본인이 안 읽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이 아니 나 읽어봤는데 그냥 말을 그렇게 했을 뿐이다.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나오셔가지고 내가 사실은 이러해서 읽어봤는데
안 읽어봤다라고 하니까 진짜 안 읽어본 줄 아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은 저는 개정된 형사법을 안 읽어봐서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다고요. 안 읽어본 거 확실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개정된 형소법에 의하면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나? 이걸 물어봤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갖다 딱 들으니까 이 두 가지를 딱 엮어보니까 아 진짜 안 읽어보셨네.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어보셨네. 그러니까 형소법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야지 행사하는 거잖아요. 알아야지. 자신이 있어야지 행사하는 거잖아요. 예컨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형사소송법 막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야 내가 변호사야. 그다음 내가 형사사건 많이 했어. 근데 이렇게 되면 말도 안 돼. 그걸 내가 알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그래야지 그러면 저기 당대표 들어오라고 그래. 원내대표 들어오라고 그래. 그다음에 뭐 누구야 뭐 김용민이 들어오라고 그래. 그런 다음에 야 김의원 너는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을 갖다가 이렇게 개정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거 모르냐? 그 다음에 심상정 의원 들어오라고 그래. 심상정 의원은 법사위원장이지만 법대를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사위원장 정도면 좀 누구한테 들어서라도 이건 이러이러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막무가내로 뭐 이렇게 그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정청래 대표 딱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정 대표 당신 만주 변호사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렇게 하면 되겠어? 내가 가르쳐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자신 있게 거부권을 행사했을 텐데 읽어보지도 않았잖아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도 않았다고 하는 게 어디서 나타납니까? 검사는 수사하면 안 된다고 개정된 형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이걸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 지금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국회의원들이 문장 하나 고칠 때에도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꼼꼼하게 하는데 그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이런 식으로 막 뒤죽박죽 만들어 놓는데 그거 하면서 소위 몇 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진짜 걱정된다. 우리나라 사법체계 어디로 가냐? 쿠오바디스 도미네가 아니라 쿠오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가 그게 쿠오바디스 도미네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쿠오바디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성호 표현에 의해도. 앞으로가 문제고 요즘 너무 걱정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그래도 그 정도 양심은 있는 모양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어떻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연수원 동기면서 그 다음에 변호사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성호와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시험 언제 붙었다고요? 1986년도에 붙었다고요. 40년 전에 사법시험 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중요한 법 개정안을 읽어보지도 않았느냐. 예컨대 어떤 물리학과 관련된 특별법을 개정한다고 쳐요. 그 법을 갖다가 이해하려면 무슨 환경법을 개정한다고 쳐요. 환경법 개정할 때 제가 환경법 쫙 봤더니 환경부 관련된 그런 법을 봤더니 뭐 화학 뭐 이런 걸 갖다가 알아야 돼. 그거는 모르지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거 읽어본다고 제가 알겠습니까?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는 뭐 이런 것들은 뭐 문제가 되고 이런 건 빠지고 뭐 그렇게 막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가 환경부 고문변호사 해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알겠습니까? 제가 화학도 잘 못하고 싫어했는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변호사잖아요. 화학 박사가 아니고 변호사잖아요. 그러면은 형사소송법을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사법시험 공부할 때도 했고 연수원에서도 배웠고 그다음에 실무에서도 무지하게 이 사건 많이 했고 중요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정도만 되면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저희 찾아와봐. 저는요 어떻게 하냐면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누가 뭐 저한테 찾아줄 사람 있습니까? 제가 일일이 다 프린트하고 아니면 제가 핸드폰으로 눈 빠져라 보고 이러는데 이재명 대통령 그럴 필요 없잖아요. 민정수석 들어와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좀 뽑아와. 그럼 딱 뽑아온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정도의 두뇌와 이재명 대통령 정도의 커리어를 가진 사람은요. 형사소송 개정안 쭉쭉쭉쭉쭉 보면 금방 읽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한테 누가 있습니까? 참모가 있잖아요. 어떤 참모가 있습니까? 특A급 참모가 있잖아요. 지금 민정수석이 한찬식인데 한찬식이 저하고 대학 동기거든요. 모르는데 한찬식하고 저하고는요. 제 친구의 친한 친구가 한찬식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아느냐? 한찬식은 재학 중에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이른바 소년등과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 사위이기도 하고 검찰에서 에이스로 쭉쭉쭉쭉 올라가가지고 한찬식이 검찰총장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이다. 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그런 한찬식이 민정수석이야.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만 있었으면 한 수석 잠깐 들어와 보시오 그러면서 야 나 그냥 저기 이제 눈 아프고 그다음 피곤해 나 일이 경무잖아. 그러니까 내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갖다가 보려고 했는데 아우 그냥 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야 당신이 한번 읊어봐. 그러면 한찬식이 그 좋은 머리로 저같이 그냥 뭐 그 대가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한찬식은 진짜 머리가 팍팍팍 돌아간 사람이거든요. 아니 더군다나 대통령님이 불러가지고 그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제가 대통령이야.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찬식이 들어와 그러면서 야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단 하나 뽑아가지고 여기다 놔. 그리고 난 다음에 보려고 했는데 내 눈이 아파. 그러니까 나 눈 갖고 이러고 있을 테니까 당신이 한번 읊어봐. 그러면은 엑기스를 갖다가 팍팍팍팍 그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요 성의가 없어요. 성의가. 그러니까 김진주 씨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진주 씨가 그 이재명 대통령님 제발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 좀 행사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다른 거는 안 봐도 X는 본다라고 해서 내가 X 가입했습니다.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제발 빕니다. 사정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거부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김진주였고 그 다음에 그 김진주 씨가 몰랐을 것 같아요. 뭘 몰랐었느냐? 김진주 씨가 그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된 다음이었을 거야. 그 공포가 된 다음이었을 것 같은데 8월 4일 그 엊그저께였으니까 대개 오전에 그게 있었고 오후에 그게 있었으니까 간다면 오후에 있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시간적으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오전에 국무회의에서 공포한 걸로 의결이 되고 오후에 한동훈 의원이 주최한 간담회가 오후에 열렸다라고 하면 이제 거부권이 이제 끝났구나. 아니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김진주 씨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회피형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 이야기 없이 헌법에는 위반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니까 이거는 나는 책임지기 싫다라고 하는 복지부동 공무원의 태도 아니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회피형 대통령이다. 이렇게 김진주 씨가 거의 뭐 절규하다시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가지고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걸로 결정된 다음에 그 이야기였다라고 한 게 여기 딱 나타나는 거네요. 그런데 김진주 씨도 몰랐어요. 나도 몰랐어. 며느리도 몰랐어. 시어머니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어. 뭘 몰랐다는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심지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김진주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김진주 씨가 X에 올린 글은 읽었겠습니까?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허탈한 거지. 회피형 대통령이 아니에요. 무책임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의 일상생활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끼칠 형사소송법이 70년 만에 개정이 되는데
그런데 그 법안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컨대 박근혜 대통령이 안 읽어봤다. 아이 뭐 박근혜 대통령 전자공학과 출신이에요. 저 대학 전공을 전자공학 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저 이명박 대통령이 안 읽어봤다. 아 이명박 대통령 평생 사업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뭐 그 전에 뭐 누가 있었겠습니까? 뭐 예컨대 노태우 대통령이 안 읽어봤다. 아 그분은 뭐 군인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정도 됐으면은 민정수석 불러가지고 학습이라도 받아가지고 이런 걸 갖다가 꿰뚫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무현 문재인과 같이 윤석열과 같이 법조인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이 그 중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어보지도 않았다. 아 이거는 허탈하다 이 생각 들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진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윤석열 대통령은 개엄할 때 개엄법하고 헌법 안 보고 개엄령을 선포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헌법에는요.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하면요. 계엄 해제하게끔 돼 있어요. 똑같은 규정이 계엄법에도 있었어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불과 2시간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이 계엄 해제 요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계엄 해제할 수밖에 없지.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의 77조에 계엄 해제 요구권이라고 하는 게 78조인가 그럴 겁니다. 77조는 계엄 선포하는 거니까. 어쨌든 헌법에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은 알았으면 설마 했겠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랬을 것 같아 진짜로. 그렇지 않고서야 미치지 않고서야 계엄령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거든. 아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래가지고 제가 김민석 김병주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제발 좀 그 의원님들 법 좀 읽어보세요. 헌법 좀 읽어보세요. 아무리 법조인 출신이 아니고 김민석 사회학과 출신이고 김병주 육사 출신이고 하지만 법 좀은 읽어보세요. 여기서 국회에서 다수당이 계엄 해제 요구하면 계엄 해제할 수밖에 없는데 설마 대통령이 그런 멍청한 짓을 하겠습니까? 제가 계엄법에도 똑같이 나와야 돼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방송 나가가지고요 목소리 높였었거든요. 그러다가 머쓱하게 됐지. 저는 근데 그때 진짜 확실하게 생각했었거든요. 바보가 아니고서야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계엄령이 선포됐네. 계엄 해제 요구가 됐네. 계엄 해제가 됐네. 게임 끝. 탄핵 소추되고 탄핵되고 깜빵 가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진짜 읽어보지 않았으면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하세요. 읽어보지 않았으면 국회 입법권 내가 존중해야 되고 어쨌든 검찰이 나쁘고 그래가지고 사필 규정이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입 꾹 닫았으면 그래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었으면 좋았는데 이런 이야기 그냥 궁시렁궁시렁 거리는데 거부권 행사할지 말지는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 그러면서 그냥 고개나 그냥 그 대가리나 이렇게 슥슥슥 긁고 끝났을 거를 왜 내가 개정된 형소법을 안 읽었고 진짜로 검사한테 수사권이 있냐 없냐 이런 이야기를 왜 합니까?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이 봉숭아 학당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청와대도 봉숭아, 여당도 봉숭아, 야당도 봉숭아. 대한민국 자체가 봉숭아 학당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대통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읽었으면 거부권을 행사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했었으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형사소송법은 읽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한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시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로 대통령이 형사법 개정안을 읽어보지 않았다라고 또 확신한 건요. 합수본 이야기를 했잖아요. 합수본. 지금 우리나라 중앙선관위 그 서버를 턴 데가 어디였습니까? 그게 합수본이었어요. 합수본이 어디 합수본입니까? 검경 합수본이에요. 검찰하고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합수본 안 되나? 이런 거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윤호중 장관인가? 중공경 합수본 이런 거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대요.
중은 뭡니까? 중수청. 공은 뭡니까? 공소청. 경은 뭡니까? 경찰. 중공경 합수본은 만들어질 수 있을 것